이제 여섯 번째 강의인가 맞나? 네, 하겠습니다. 네. 저번에 이 태워서 서경덕이 쓴 것을 설명을 거의 안 하고 넘어갔는데, 이게 아주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은 설명을 해야 할게요, 오늘. 그렇다고 여기 있는 글을 설명하는 것보다는 기에 대해서 설명해야 될 게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이따가 책에 있는 애도 기부터 설명할 거니까 이제 기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야 되는데, 이것도 서경덕 또 기에 대한 설명이니까 태어설과 관련해서 기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는데, 솔직히 설명이 어려워요. 그동안 계속 해오던 말인데 다시 그 부분을 정리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좀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가 좀 난감한 부분이에요. 그게 우선은 이제 그냥 설명을 해야 한다고 하면 이제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삼각형이 있다는 걸 알잖아요. 삼각형이라는 삼각형이 있다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정말 삼각형이란 게 만약에 내가 건축이나 집을 짓거나 탑을 쌓거나 한다면은 그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기하학적인 모양이 있거나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도 우리나라나 중국도 그렇지만 기하학이 발달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특별히 도형이나 수학적인 것으로 것을 보편화시켜가면서 가르친 것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서양인들이 쌓아놓은 건축과 별로 다르지 않는 건축, 아니면 더 나은 미적 감각이 있는 건축물을 만들어요. 그렇잖아. 원래 첨성대 같은 것도 만들어도 첨성대도 수치적으로 계산하면 다 수학적으로 맞거든요. 그러면 그들도 나름대로 그런 식의 기하학적인 개념이 있었다는 것인데, 근데 그 얘기가 아니라 어떤 도형이 있다고 꼭 알고서 뭔가를 만들거나 그리는 것도 있지만, 굳이 그것이 있다고 알기보다 내가 집을 지으려고 보니까 네모가 필요하고 자도 필요하고 기하학적, 그러니까 삼각형이나 아니면 네모를 만들어야 되는 그 기준, 곡척 같은 것도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삼각형하고 그냥 알고 있는, 전제되어 있는, 머릿속에 염두되어 있는 삼각형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만들다가 필요에 의해서 도형이 나오는 거하고 애초에 당연히 있는 것처럼 쓰고 있는 건 차이가 있다는 거죠. 설명이 조금 어려운데, 어떤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10번을 때리거나 20번을 때리거나 어쨌든 치면 부러지겠죠. 근데 굳이 쳐보지도 않고 우리는 나무가 부러진다는 건 알아요. 근데 그게 나무가 부러진다는 걸 아는 거하고 내가 직접 부러뜨려 보는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왜 다른 거냐 하면, 내가 지금 나무를 부러뜨릴 이유가 있어가지고 그걸 부러뜨리는 그 과정에서 부러지는 거하고, 당연히 이건 부러지게 되어 있으니까 부러지겠지나 부러진다는 지식을 알고 있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거든요. 첫 강의에서 시작한 것처럼 이론과 현실이 있는데, 이론적으로 어떤 부분이 있거나 어떤 것이 된다, 이 세상은 이렇게 구조되어 있다거나 이러이러하게 되어 있고 이런 식의 형상이나 이런 식의 이념이나 규칙, 규정된 거, 정의된 게 있다고 알고 있는 거하고, 현실에서 그걸 알든 모르든 그걸 해 나아가려고 하는 거나 닥친 상황에서 그걸 현실을 극복하고 현실에서 살아가고 하는 과정이 있는 거하고의 그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설명이 좀
뉘앙스가 전달이 되나 모르겠네, 이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뭔가 그 감이 잡히는 부분이 있나요? 아니면 없나요?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다르게 설명하면, 기는 즉흥성과, 즉흥성, 상황성, 또 현장성이 있어요. 즉흥성이니까 미리 계획하고, 미리 어떻게 할 거라고 계획 정해놓은 거, 그런 것이 있고,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즉흥성이라는 것은 그때에 맞춰서 즉흥적으로 한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게 상황성도 마찬가지로 어떤 상황에 닥쳐가지고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나가는 거고, 현장성도 그 현장에 맞춰서 그 현장에 맞는 방법을 추구하고 그 방법을 알아내겠다는 것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미리 정해놓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하려고 하는 거하고, 그러니까 연역적으로 전제해 놓고 어떤 상황을 보려고 하는 거하고, 그 상황을 보고서 그 상황에 대한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식의 두 가지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기는 좀 더 현장성과 즉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을 좀 더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삼각형이라는 것도 미리 전제된 도형이 있고 보려고 하는 거하고, 그 상황에서는 삼각형이 필요해서 삼각형의 개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창조 개념. 창조요? 창조 개념이 창조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완전 창조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삼각형의 도형이 있다는 걸 모르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론이 있고 현실이 있는데, 이론이나 현실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되나. 이론이 있고, 현실이나 현실이 있는데, 이론에 그 좀 더 중점을 두거나, 이론만을 중시하는 거하고, 이론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론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있고, 그 다음에 현실을 중시하는 거하고, 현실만, 이게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그 서쪽으로 하거나 서양 쪽이나 지금 우리가, 그리고 조선시대에 우리가 했던 것들 중에 많은 것이 이 이론만 중시하는 거예요. 정상적이에요. 그러니까 기하학이나, 그러니까 유클리드 기하학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의를 먼저 하잖아요. 이거 삼각형이나 뭐 사각형이나 방정수하기 위해서 미리 정해놓은 여러 가지 먼저 정해 놓는 게 있잖아요. 그 정해 놓은 거 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수학적인 거 설명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정해 놓은 규칙이 있어야 돼요. 그 부분 먼저 정해져 있거나 당연히 그 있는 것처럼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부분만 중요하게 하게 돼요. 나중에는 결국은 우리나라도 사람이 선하다거나 아니면 불교적으로 열애장이 있다고 하는 부분이요. 이미 규칙이나 정의를 하고 시작하잖아요. 인간이 선하다고 하는 이 정의요. 인간에 대해서 이미 정의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거잖아요. 이론이. 이거 형상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미리 정해놓은 그 무엇이요. 근데 이 현실이나 기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정해놓고 사람을 보지 말라는 것이 있어요. 이걸 중시로 개념화하는 거죠. 이론의 너무 지나치게 이론 쪽으로 빠져나가지 말고 어느 쪽을 더 중시하는 거냐고요. 너무 이론적으로 치우쳐서 이론만으로 가는 것이 있는데, 그렇게 너무 이론적이거나 미리 정해진 규칙이나 정해놓고 사람을 보거나 이렇게 어떻게 다루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건 미리 나와 관계없이 설정되어 있는 형이상학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 현실이요, 현장, 이쪽으로 좀 더 중시를 하자고요. 중요하다, 이쪽으로 좀 이론적으로 치우친 걸 좀 현실적으로 하자는 의미가 좀 있는 거죠. 일종의 양면학의 심학이나 유광산 학문, 그쪽에 가까운 건데, 옛날부터 항상 이 두 개가 서로 갈등을 일으켜요. 좀 더 이론적인 사람들, 아니면 좀 더 현실적인 사람들의 그 갈등이 있는데, 이 기론이 그걸
그런 식의 의미가 있어요. 좀 더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과 기쪽으로 가려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 기쪽으로 가려고 한다는 건 좀 더 현실과 즉흥적인 거나 지금 이 상황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상황을 좀 더 중요하게 보려고 하는 의미요. 이런 식의 서로 간의 갈등이 있는 건데, 말은 이렇게 하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그렇다고 아주 그 형상이나 그 정해진 정의를 무시하는 건 아니거든요.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쪽으로, 무엇으로라고 해야 되나? 설명 진짜 힘드네. 어느 쪽에 더 중요성을 보이려고 하는 것인가, 그렇게 말을 해야 되나?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옛날 사람들은 미리 사람에 대해서 선하다, 아니면 뭐 신성이 있다, 아니면 불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편하잖아요. 그게 맞다고 보는 사람 많잖아요. 불교자 말하면 인간에게 불성이 있다고 말해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또 지금의 불교에서는 그걸 당연시 여기거나 거기 우선 그렇게 해놓고 불교가 시작한다고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원래 선종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게 선종에서 나왔다고 얘기하거나 선종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선종 자체에서는 원래에서는 선종에서 인간의 불성을 인정하지 않는 게 맞아요. 마저 도일 이후에, 그리고 그 조주에 의해서 완성된 평상심에 의하면 평상도가 중요하거든요. 이 평상도도 똑같이 기중심적인 면이 있어요. 네가 깨우침을 위해서 중요시 여기거나 하겠다고 애쓰거나 뭐 견성성불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견성성불 사실은 그 현장성인 건데, 그 여기서 말한 견성성불은 내가 성을 보면 바로 부처가 된다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애초에 내가 불성이 있어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이 문제, 내가 지금 이 순간 어떻게 행동하는 거에 따라서,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내가 부처가 되기도 중생이 된다고도 하는 얘기인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내 속에 부처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와 상관없이 그냥 이 순간 내가 무엇을 하고 있냐에 따라서 내가 평가된다고요. 지금 이 순간을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성이 있는 거 하고 지금 견성이 성불하고, 그러니까 생각만 돌이키면 부처가 된다는 걸 이걸 같이 연결을 시켜서 이해하려고 하는데, 그건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애초에 인간은 불성이 있다거나 없다거나 있다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평상도예요. 평상시에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 건지, 내가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하는지에 따라서 불성이네, 불처네, 부처가 중생이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지, 네가 곧 부처다, 이런 말 할 수 없어요. 그런 개념하고 전혀 달라요. 넌 부처가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요. 네가 지금 부처처럼 앉아있거나 부처처럼 생각하고 있냐고요. 그렇게 항상 순간을 지나가잖아요. 난 부처라고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은 가짜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미 지나가잖아요. 도래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건 하이데거는 도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순간을 자꾸 지나가니까, 지나가는 게 싫어가지고 좀 더 정확하게 규정하려고 도래라는 개념을 써요. 도래. 순간은 계속 이렇게 밀려가잖아요, 시간이. 근데 도래는 순간보다는 좀 더 앞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도래한다. 지금이 자꾸 계속 오고 있는 거잖아요. 하이테크가 뭘 잘 쓰죠? 그러니까 서양인들은 그 단어 하나 만들어내려고 애를 많이 쓴다고요. 그만큼 그들은 좀 더 치밀하거나 명확하게 규정하고 사고하려고 한다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 그리고 또 정확하게 개념 정의해야 돼요. 내가 곧 부처이거나 사람이, 중생이 곧 부처가 아니에요. 내가 부처로 있을 때 그때만 부처가 돼요. 한순간 생각이 틀어지면 부처에서 중생은 바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언제 내가 부처냐고요. 언제? 도래할 때마다. 하이데거를 이용하면 결국 우리는 도래할 때마다 존재하거나 도래할 때마다 우리는 부처가 되거나 해요. 지금 이 순간도 아니고 내가 바로 곧 부처도 아니에요. 내가 하늘이거나 내가 부처이거나 내가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다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건 좀 유치하거나 논리를 이해 못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 내면을 그들에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 저번에 질문한 것 중에 금강경에 있는 뭐 응무소주 이기생신 맞나요? 그 부분에 이 얘기하는 거예요.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머물지 않는다는 건데, 머물지 않는다는 게 결국 계속 머문다는 게 여기에 계속 있는 거고 고정되어 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 머물지 않으려면 계속 즉흥적이어야 돼요. 이 상황, 오는 것, 올 때마다, 그때마다 나는 다시 새롭게 항상 이 상황을 봐야 돼요.
그렇지 않고 정해져 있는 개념,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배워왔던 거, 해오던 거, 관례, 관습, 습관대로 계속 이 순간을 보려고 하면 그게 이미 무주가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전혀 다르다는 것이 되는 거죠. 이건 책상이 아니에요. 내가 필요할 때만 책상이 되거나 내가 책상으로 쓸 때만 책상이 되어간다는 뜻이에요. 이게 아까 말대로 책상이냐 아니면 삼각형이냐가 아니라 내가 필요하면 그때 삼각형이 되는 거고 필요하기 전에는 삼각형이라는 개념이 없고 삼각형이라는 형사 자체도 존재하지도 않아요. 삼각형은 없어요. 삼각형이 어디 있냐면 유클리드 기하학에 있는 정의에는 추상이에요. 현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아닌 다른 추상 공간에서 있는 거예요. 이미 그 플라톤이 말하고자 하는, 플라톤이 이미 두 개, 세 개의 그 다른 차원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현실에 있는 삼각형, 내가 그림을 그렸을 때 나오는 삼각형하고 이 유클리드 기하학처럼 내가 머릿속에서 정의하거나 알고 있는 삼각형이요. 이건 분명히 현실에 떠난 거거든요. 우리들은 머릿속에 있는 보편 개념이라 하는 거나 그런 부분이요. 이미 거기서 말하는 형상은 그 개념을 넘어가는데 꼭 그건 아니에요. 그거보다 조금 중간에 유클리드 기하학의 정의는. 그 다음에 넘어가서 그것도 초월하는 형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형상이라는 게, 플라톤이 말하는 형상이라는 게, 좀 상당히 간단하게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서 말하는 형상이 정확하게, 삼각형 정의, 사각형 정의, 아니면 세상의 구조에 대한 정의, 세상에 대한 규칙에 대한 정의나, 입법, 법칙,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것보다 하나 더 추상된 그 어떤 것이에요. 명확하지 않아요, 이 형상이라는 개념이 거기서. 그렇지만, 그런 것이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규칙이나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있다는 적어도 두 단계는 거쳐 올라간 추상에서 만들어진 형상이에요. 이렇게 넘어가면 또 다르게 빠져나가는데.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하던 기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이해하면서 봐야 돼요. 단순히 여기 허이, 불허, 허즉, 기. 허가 꼭 기라고 얘기하니까, 허나 기나. 뭐가 달라요? 그리고 이들이 하는 게, 서양인들이 얘기하잖아요. 이 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식의 개념의 기냐고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얘기 할 이유가 없어요. 밑도 끝도 없이 그런 의미, 그런 일상적인 의미를 굳이 얘기하면서 이것이 학문인 것처럼 말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조금 더 다른 식의 의미나 다른 걸 보고 있는 건데, 그게 우선은 내가 지금 설명한 것처럼 기에는 이런 선장성이나 즉흥성이 있는 그런 의미에서 보기도 해야 돼요.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기가 모여서 사물이 되고 세상이 이루어지고, 기가 흩어지면 이제 세상은 돌아간다고 하거나 그렇게 말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는 기가 모여서 이루어진 거라고. 전혀 그렇게 얘기한 적 없어요, 이 사람들. 분명히 여기 뒤에 보면 이게 모인다는 취자를 써요. 모이 취자도 쓰는데, 모인다고 하는 게 우리가 과학을 배워가지고 진료나 요소나 자료, 재료가 모여가지고 뭔가가 이렇게 재료 같은 게 모여가지고 진을 모으듯이 이렇게 쪼물쪼물 꺼내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만들어지거나 사물이 만들어지거나 먼지가 모여서 행성이 이루어진다거나 이런 식의 개념이 있잖아요. 우리 이미 다 그걸 머릿속에 들어있잖아요, 이게. 근데 이건 서양한테 배운 거예요. 동양 사람들,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뭐가 모여가지고 어떤 형상이 이루어지고 구성되는 이런 식의 개념이 없어요. 뭘 모아가지고 뭘 만들어요. 그런 생각을 하려면 서양의 과학 개념이 우선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들은 접근하지 않아요, 결코. 오히려 모인다는 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게 춥게 한다고 하면, 단전업 한다 하면, 배, 기를 모아가지고 단전을 만들잖아요. 모으잖아요. 시간을 염두에 두고 어떤 걸 시간 지나면 계속 모여가지고 쌓여가지고 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 설정되어 있는 건데, 이런 개념은 근래에서나 만들어져요. 그리고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오랜 시간 뭔가 모여가지고 뭐가 쌓여서 이루어지거나 형태가 이루어진다는 이런 식의 생각, 사고를 하지 않는다고요. 에? 쉽게 말하면 음양이 있고 오행이 있어요. 음양, 오행은 저번에 태국 넣은 근사력이 있는 거, 무거기 태국이나 어쩌고 써면 거기 봤잖아요. 여기 어디 뭐가 모여가지고 뭐가 이루어진다고 그래요. 태극이 동에서 양이 된다 그러지, 거기 뭐가 모여도 된다고 하지 않아요. 그런 식의 개념을 쓰질 않는단 말이에요, 이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거나, 그러니까
뭔가 모여서 뭐가 이루어지는 이런, 그건 상당히 작아요. 그것보다는 다른 것이 이루어져요. 기가 모인다고 할 때, 모이거나, 기가 모인다고 요즘 사람이 말하는 말 그대로 축기나 기가 모여 쌓여가지고, 재료를 많이 모아가지고 뭔가 이루어지는 형태로 이해하겠지만, 옛날 사람들이 기가 모여서 뭐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거기서 말하는 이 모임에는 단순히 뭐가 모이는 거 얘기하지 않아요. 그 안에서 조직이 이루어지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회로를 만들어야 되고, 그 어떤 규칙이 만들어지고, 이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걸 말을 해요. 모인다는 게. 모일 취자가 쌓는 게 아니에요. 취는 축이 아니에요. 또 축기라는 것도 그 한문이 쌓을 축자를 쓰지는 않아요. 쌓을 축자를 쓸 때와 축이 또 무슨 글자가 있나? 쌓을 축자 뭐에 축을 원래 뭐라고 하던가 하게. 하여튼 기초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준비되어 가는 거예요. 준비된다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준비된다는 게 뭔가 모여가지고 재료가 마련된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형상이 이루어지는 규칙이나 체계를 비롯한 에너지나 힘, 이 모든 게 완성되어 가는 걸 뜻해요. 단순히 벽돌 쌓듯이 아니면 뭔가 쌓듯이 쌓아져 가는 거나 준비가 모여지는 의미로 쓰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체계가 완성되고 법칙이 완성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의 그 완성태가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을 말한다고요. 기가 모인다고 할 때.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해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기라고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기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식의 기계념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식의 기계념을 쓰지 않아요, 전혀. 그래서 여기서 노자가 무에서 유가 생긴다는 걸 거부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여기서 유는 규칙이잖아, 법칙이고. 근데 이것들이 기가 모일 때 이미 그와 같은 과정이 이루어진다고요. 기가 움직인다는 것이 이미 규칙이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 돼요. 세면대에 봤을 때. 근데 이걸 구분하는 사람은 주자나 아니면 이 노자는 굳이 구분했죠. 규칙이 있을 때와 규칙이 없을 때. 그러니까 세상에 무의미하거나 무규정할 때와 의미 있고 규칙이 있을 때 이 구분을 하는데, 이 구분하니까 사람들이 전혀 다른 걸 해버렸고 규칙 자체에 집착을 하게 되거나 이론적인 것에 빠져나가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그걸 하지 않으려고 합쳐주는 거예요. 무와 유를 나누면 나눔에서 생기는 병폐가 있으니까 나누지 않는 방법도 있다고 가르쳐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즉흥적으로 살려 하면 지금 있는 규칙, 그때 필요한 규칙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규칙을 덮어 씌우려고 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걸 두 개를 나누지 않는다고. 무와 유, 굳이 이런 과정을 나누지 않고 무국이 태극이 된다는 식으로 할 때 무국과 태극이 따로 있다고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이 무국과 태극을 함께 보는 것을 하지 못하게 돼버려요. 같이 볼 때도 있고 다르게 볼 때도 있어야 되는데 분리해놓으면 다르게만 보게 되니까 같이 보는 걸 하지 못하고 또 만약에 이렇게 성형대처럼 붙여버려가지고 하나같이 얘기해주면 또 이렇게만 보려고 해요. 분리하는 것도 있어야 되거든요. 두 개 다 해야 되는데 어느 하나만 가르쳐주면 다른 쪽은 못해요, 꼭. 그러니까 이걸 두 개를 다 같이 하려면 두 개를 다 같이 보는 연습을 계속 해야 돼요. 하나만 맞다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만 맞는 건 아닌데 사람은 꼭 하나를 원해요. 그러니까 일반화하길 원해요. 하나로 세상을 다 해석하고 하나로 다 하나 모여가지고 다 해결하거나 해치우려고 하는 거예요. 다 퉁쳐버리려고 해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퉁쳐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허는 무와 별 상관이 없는데 굳이 허란 말 쓰려 하는 것 때문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 세상에 의미 없음에 대해서 좀 강화하는 거예요. 무라고 했을 때는 규칙이 없거나 아니면 하는 것이 없는 걸로 되거나 그렇게 되는 면이 있는데 허라고 해버리면 세상은 허무해요. 허무하다고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다고요. 네가 주장하고 있는 그 어떤 것에도 사실 별 의미가 없다고요. 왜 이 말이 더 중요하게 되기 시작했냐면은 송나라 때 주자나 아니면 주영계나 그 외에 정의천이나 얘네들이
막 이념적인 이념 성략을 만들잖아요. 이치를 만들어요. 이건 이래야 되고 저건 저래야 되고 좀 더 세상을 나눠 가지고 이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식으로 점점 세태가 흘러가기 시작한다고. 그 이전에도 분명히 이치도 있고 예의도 있고 정해진 그 규칙성에 따라야 된다는 개념이 있었지만 좀 모호했어요. 이 정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한나라 때나 당나라 때 생각했던 이 규칙성과 송나라를 넘어오면서 이후에 만들어지는 규칙성의 그 강도가 달라요. 이 강도를 이해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시, 그러니까 어느 쪽을 더 치우쳐가 더 고착화되어 가는가 이걸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역사에도 송나라를 거쳐가면서 이 이론 중시와 이쪽으로 고착화되고 고정되어 가고 하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다고. 지나치게. 그래서 허란 말을 써요. 의미 없다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반대급부에 의해서 균형을 잡아야 되잖아요. 이런 항상 전 반대가 나와요. 어떻든 이걸 막 주장하면 그거 아니라고 하면서 좀 다른 식의 주장을 하려면 그 주장을 허물어뜨릴 수 있는 좀 더 비아냥될 수 있거나 비판할 수 있는 말을 만들어서 쓴다고요. 이게 허예요. 너무 이론 중시나 이치 중요하다고 막 그렇게 너무 고리타분하게 나오기 시작하니까 허라고 하면서 그런 거 다 의미 없다고. 왜 그게 의미가 있어야 되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의미가 있어요? 주자나 그때 우리 조선왕조 시대에 말했던 그 많은 그 유학적인 거예요. 그게 왜 의미가 있어요? 옛날 사람은 그거 아니면 목숨을 바쳤어요. 그거에 그런 그 유교적 정신에 성리학 정신에 목숨까지 바치고 뭐 구족을 멸하는 뜻도 약간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의미가 없어요. 내가 성리학의 이론을 위해서 목숨 바쳤는데 어떤 사람이 옆에서 그 의미 없는 죽음인데 이렇게 해버리면 허무하잖아요. 근데 그렇다고요. 사실 의미 없잖아요. 지금은 그 부분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의미 없잖아요, 그거. 왜냐면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뭐 더 큰 발달을 하거나 발전을 하거나 많은 사람이 더 이롭게 된 거 분명히 아니라고요. 그 사람의 어떤 목적에 의해서 그 사람이 본 것이 있고 원하는 것이 있는 건 알겠는데 그게 역사적으로 그렇게 보니까 그렇게까지 옳은 것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이제는 좀 하잖아요. 그래서 이 허라는 건 그런 식의 의미도 있어요. 쉽게 말하면 무의미하다는 거. 의미 없음에서 오는 그 허무함을 뜻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렇게 말하면 또 안 되니까 바로 허는 곧 기라고 하면서 그 무의미성에 의미성을 주려고 또 한단 말이에요. 이게 맞장난이에요. 그렇게 설명하면 이게 되나? 혹시 좀 이상한 부분이 있던가요? 아니요. 질문하는 부분. 방금 설명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것이 있으니까 얼마 전에 배가 침몰했는데 선장이 같이 죽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같이 죽지 않는다고 욕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론 중시, 그러니까 이쪽을 중시하게 돼버리면 죽으라고 한다고. 근데 이쪽을 중시하게 되면 선장의 개인을 봤을 때 자유가 있어요. 내가 같이 죽을지 같이 말지 본인의 선택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타인이 같이 죽지 않았다고 해서 배와 함께 침몰되지 않았다고 해서 뭐라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남의 선택에 의해서 선택에 대해서 이걸 법으로 강제하면서 선장은 배와 함께 죽는다고 법 만들면 안 돼요. 그건 내 선택을 이미 법에 의해서 결정되어 있잖아요. 아무리 기분 나빠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몰아가면서 사람을 몰아세우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르게 해야 돼요. 다르게. 해야 될 걸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욕을 하거나 비판할 수 있는 거지. 이건데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간단하게 말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거, 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조선시대에 왜 그 기를 싫어하게 되는 거냐면 그래서 그래요. 인간은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기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든 말든 그건 그 사람이 스스로 분별해서 선택해야 된다고요. 내 자유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 과거에는 자유란 말이 없잖아요. 유교에는 자유란 말 안 써요. 근데 서양에서 자유가 들어오는 건데 이 기는 자유의 의미가 있어요. 내가 이 순간 내 자유, 아까 즉흥성이나 상황성을 했죠. 이 상황에서 내가 뭘 선택하고 어떤 행동을 할지는 내가 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부분을 강조하는 면이 있어요. 이 기가. 그 뜻이 있어요. 기는 자유로워야 돼요.
자유로워야 내가 이 상황에서, 이 현실, 이 닥친 상황에서 내가 뭘 할지를 고민하게 된다고요. 근데 이미 정해져 있으면 어떻게 행동하라고, 어떻게 하는 게 맞다고 이미 정해져 있으면 자유가 없잖아요. 이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안 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아니면 뭔가 어떤 다른 유해에서 규제를 받거나 그렇게 되니까 내가 한다는 건, 이건 전혀 다른 의미가 있단 말이죠. 이건 조심해야 돼요. 쉽지가 않아요. 이 기 좋아한다고 하는데 자기가 그로 인해서 그 기를 좋아한다거나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어디까지 이해하는지는 달라요. 뭐 수도한다고 기 수련하거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정말 이런 부분까지 생각하면서 그걸 수련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무주나 아니면 그 선정에서 말하는 그 마지막 깨우침이나, 그리고 이 부분이 선정의 마지막 깨우침이에요. 그러니까 열반에 해당하는 거야. 궁극의 깨우침, 바로 이 부분에 해당해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요. 그때 맞춰서 그때로 살아가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고민이 없어요. 고민도 이미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는, 계속 고민이라는 규정을 하고 고민하고 있는 거고, 이건 고민해야 될 거야 하고, 이건 고민하거나 힘든 거고, 이건 어려운 거고, 이건 나쁜 거고, 이건 내가 불행한 거라고 정의를 해놔요. 이런 일 생기면 이건 불행이다. 이런 일 생기면 이건 가슴 아파야 되는 거다. 이런 일 생기면 이건 고통스러운 거다라고 정의를 이미 하고 있어요, 내가. 그래서 그 상황 오면 이건 불행한 것이네 이러면서 불행해요. 자기를 불행해야 된다고 자기를 설득해요. 이런 과정이 이미 내면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자기는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의미가 없고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고 얘기한다면 이게 없어야 돼요. 현실을 중요시 한다는 얘기는 이것이 불행한 것인지 불행하지 않은 것인지 내가 선택을 해야 돼요. 요건 내가 불행하다고 선택했어 이러면서 나 불행해. 일종의 조금 기만이잖아.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건 정말 불행해서 내가 불행한 게 아니라, 이건 내가 불행하다고 그러니까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불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은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정해져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싶어 해요, 사람은. 이미 많은 것들이 내 내면에 이렇게 수첩처럼 차곡히 쌓여 있어요. 행동 원칙이, 매뉴얼이 있어요. 이때는 이렇게 행동하고 저때는 저렇게 행동하고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리고 감정은 똑같아요. 이럴 때는 이런 감정 나오고 저럴 때는 저런 감정 나와야 된다. 욕망도 성욕을 비롯해서 수면욕이나 식욕이나 다 이런 것도 배가 고파서 식욕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난 배고파 해야 돼. 이렇게 되면 나는 성욕이 나와야 돼 하면서 이미 수첩에 적어놨어요. 내 머릿속에 기억이 시켜놨다고요. 정의해놨다고요. 근데 그 부분을 불교에서 말하는 거죠. 그런 거 없다고요. 그런 거 지워내라고. 공이라고요. 무아라고 해야 되나. 무아라는 게 자아를 없애는 건데, 이 자아라는 게 기억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자아는 기억이 돼요. 내가 40년 살아오면서 기입해놓은 하나 경험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 기억된 그 많은 상황에 대한 자기 그 행동 원칙이요. 이거를 그 자아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자아, 무아라서 그 자아 없다고요. 그런 거 불필요하거나 무의미하거나 쓸데없는 것이거나 없어도 되는 거라고 말하는 부분이 바로 거기서 말하는 무아예요. 공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럼 어떻게 행동해야 되냐 하면 바로 이렇게 그때 따라서 내가 해야 될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그걸 무아가 뭔지 이해한 사람이고 공이 뭔지 알게 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완전히 그런 삶을 살게 됐을 때 그 사람은 해탈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기는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이걸 한번 내가 알았다고 해서, 머리가 이해했다고 해서 되지는 않아요. 몸이 따라주지 않아요. 내가 이 감정은 분명히 인위적으로 조작된 감정이거나, 아니면 내가 계속 이렇게 길들여져서 오는 감정이라는 걸 안다고 해서 금방 그 감정이 안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렇게 자기 감정을 계속 보면서 이걸 다독거리거나 제어하는 걸 계속 수시로 항상 될 때까지 해야 돼요. 이 감정 안 일어나게, 난 이 감정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이런 상황에서 이 감정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계속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때 보면서 또 일어나면 이거 일어나는 것이 맞는 건 아니라고 하면서 자기를
좀 점검해줘야 돼요. 이게 비파사나예요. 자기 관찰이거나 자기를 계속 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불교에서 중요시 여기잖아요. 자기를 보는 거예요. 자기 성찰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난 성찰해야 되는데 왜 성찰해야 되냐면 이것이 내가 정해진 대로 지금 이 순간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지를 항상 점검해야 된다고요. 이게 되지 않으면 고리타분한 사람이 내가 이제 퇴행을 시작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사람은 퇴행이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깨어있거나 퇴행이거나. 조금이라도 방심하거나 조금이라도 뭔가에 고착화되거나 버릇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퇴행이에요. 개재든 깨우침이든 뭐든 간에 똑같아요. 머무르겠다 생각하거나 안주하거나 이것이 이것이라고 하면서 거기에 그렇게만 하려고 하는 습관되는 면, 관습적인 면이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미 그건 떨어지기 시작하고 퇴행이 돼버려요. 항상 이 순간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상황에, 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한다. 이게 성실이에요. 이 성. 또 옛날에 중용에서 성을 중요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항상 그 순간에 충실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뜻하죠. 정말 진짜 중요한 성은 거기서 그거예요. 중용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대학을 넘어가야지만 중용을 배우게 되는 거고, 중용을 이해했다고 하면 이제 그건 깨우침이 얻어서 나중에 해탈했다는 뜻이 돼요. 그만큼 중용은 이해하는 게 어렵거나 이해는 어렵지 않은데 중용처럼 살아가는 건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그거거든요. 근데 저번에 얘기했듯이 나는 성실하려고 하지만 계속 빠져나가 도망간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이것까지 얘기하면 이제 그렇게 돼요. 빠져나가는데 빠져나가는 게 맞아요. 또 빠져나가야 돼요. 이게 또 기회예요. 이게 또 현장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여기 만나는 일을 행동하지만 벌써 또 성실하려고 하는 그 순간 빠져나가잖아요. 다른 곳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똑같이. 왜냐면 계속 도리하잖아요. 순간 지나가 버린다고. 지나가 버리는 게 맞는데 내가 계속 충실해야 된다면서 계속 그러고 있으면 이미 과거로 가고 있는 거야. 자기는. 시간은 또 흘렀어요. 그러니까 빠져나가는 게 성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실하는 것이 이제 저번에 설명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고, 원래 진짜 중용에서 말하건 정성성자, 그건 하늘만의 정성성이 있고 우리는 정성스럽게 되려고 애쓴다고 하는 거거든요. 하늘은 애쓰지 않아도 이미 성이 되는데 우리는 애쓰지 않으면 정성이 되지 않아요. 그 애쓰는 게 뭐냐면은 빠져나가는 거서 계속 따라가야 돼요. 이제 사람이 빠져나가는 거 싫어해요. 빠져나간다고 하는데 빠져나가는 거 싫어해요. 왜 빠져나가는 거 싫어하냐면 안주하고 싶잖아요. 내가 돈이 100만 원 있어요. 그 100만 원 계속 있게 하고 싶잖아요. 근데 소모하거나 쓰거나 아니면 어떻게 하거나 더 불리든 줄이든 간에 이건 변화가 되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 변화를 싫어하는 거예요.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을 계속 있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빠져나가는 게 싫어하잖아요. 빠져나가는 게 맞는데 빠져나갈 때 같이 빠져나가야 돼요. 성실하는 게 맞지만 성실해서 빠져나가야 돼요. 제가 이렇게 막 설명하고 있지만 여기서 이렇게 집중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여기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뭘 빠져나가야 되냐면 저를 비판해야 되잖아요. 질문은 비판하라는 뜻이 있어요. 뭐가 설명했으면 그거 아닌 것 같은데 하고 말하거나, 정확히 뭘 의미하냐고 내가 모르는 걸 아직 내가 거기에 대해서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말하라고 하는 거에 계속 빠져나가야 돼요. 혹시 저기 그래서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이 현장성, 바로 지금 삶에서의 그런 차이들을 무시하는 보편이라고 하는 게, 이라고 하는 게 폭력적인 측면이 있다는 그런 개념은 살짝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기라고 하는 게 어떤 자유의 의미, 선택의 의미가 있다고 하면, 그게 내 개인, 제가 이해하는 기라고 하는 게 내 개인 안에서만 일어나는 그런 선택이나 자유가 아니라 끊임없이 타자나 내가 속해 있는 세계하고 끊임없이 소통하고 교류하는 데서 생기는 한계나 제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해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보편자로서 개별자들에게 강요하는 어떤 그런 이가 아니라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한계들, 내가 넘어갈 수 없는 어떤 그런 것들이 이해 개념이 아닐까. 아니요. 그것도 기회예요. 그것도 계속,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사고를 계속 진행돼 나가는 자체가 현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와 이는 구분되지 않아요. 근데 구분이 되는 거는 머릿속에서만 구분이 돼요. 현실에서나,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준비한다는 게 규칙이 만들어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완성되어 가는 걸 모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 말하는 규칙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미 이가 됐잖아요. 이도 마찬가지죠. 세상은 이가 모여서 된다고 말해도 돼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이상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가 모여서 된다고 말하면 이상하니까 기가 모인다고 하는데, 사실 이가 모이거나 기가 모이거나 모이는 건 똑같아요. 왜냐하면 모인다는 개념이 재료가 모이는 게 아니라 준비되어 가는 걸 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똑같다고요. 뭘 가지고 설명하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그 의도, 목적, 무엇이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계속 머릿속에서 이건 이것이 아니야, 저건 저것이 아니야 이렇게 따져가게 되면 차라리 그게 이라고 하겠어요. 행동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이 없잖아요. 상황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개념, 방금 말한 그 부분, 그렇게 한다면 그것도 이미 기가 된잖아요. 머릿속으로 끝나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 기잖아요. 근데 그렇다고만 계속 주장만 해요. 고착화 되려고 하는 거. 옛날 사람들이 사람은 선하다고 한다는 개념이 보편적으로 설명한 거잖아요. 인간이 선하다는 건 그로 인해서 그렇게 그러니까 사람이 악한 것으로 흘러가는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하는 건 뭐라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것만 주장하게 돼요. 그게 아까 말한 그런 상황이 진행되면 이렇게 그러는 거죠. 선장 보고 너는 같이 죽어야 된다고 규정을 하게 돼버린다고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내려온다고요. 이런 위험성을 방지하고 싶어서 길을 주장한다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개인의 자유, 다들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나쁜 의도에 의해서 일을 주장하거나 길을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주장하고자 하는 의도는 다 같은데 사람을 위해서고 사람을 좀 더 선하게 만들거나 사람이 바르게 살아가는 것을 고민하는 건 맞는데 처방전이 다르는 거예요. 이렇게 처방하니까 이런 문제 생기고 이렇게 처방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요. 기도 문제가 생겨요. 기의 문제는 뭐냐면 즉흥성이라고 했죠. 즉흥성의 문제는 내실이 없어요. 내실이 없는 게 문제가 돼요. 우리나라 사람 성격이 그러잖아요. 대기업들이 하는 짓이 그거잖아요. 이게 돈 될만 하면 어떻게든 끌어모아가 대충 해요. 내실은 없잖아요. 어떤 제품이 팔리면 어느 순간 다 그거 팔고 있잖아요. 근데 그 제품의 정말 질적이면 내구성이라든가 제품이 좋은 면에 대해서는 등한시하는 면이 있잖아요. 왜냐면 그럴 만한 준비 기간이 없었잖아요. 근데 우리 사람은 그거 잘하잖아요. 어느 제품이 잘 팔리면 언제 그 준비했는지 모르겠는데 다 계속 그거 나오잖아요. 그게 너무 우리나라 사람의 기가 성질이 맞는데 옛날에는 그 개념이 억압한 거죠. 근데 그 기가 문제점은 그 부분이 있어요. 내실이 없어요. 즉흥성이 생겨보니까 즉흥성의 문제는 결국 기반이 허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그랬잖아요. 보편과 특수를 같이 봐야 되고 현장과 이런 현실을 같이 봐야 돼요. 합쳐야 돼가지고 이걸 같이 하고 함께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쪽에 중시한다는 거지 어느 쪽만 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중요해요. 강도가 중요하다는 거지 어느 부분에 지나치게 치우치면 그로 인한 문제가 생긴다는 것도 알고 하자는 것이 돼요. 지금은 이런 쪽에 너무 치우쳐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말하니까 거기에 대한 해법이나 대안으로 조금 더 그걸 완화하거나 무마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하자는 거죠. 균형을 잡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균형을 잡아야 돼요. 입장을 정하라는 게 있는데 그 입장이 거기에 나에 의해서 이 균형이 어디로 가느냐를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저울추가 돼야 되는 의미가 있어요. 나중에 깨우침이 있고 더 나아갔을 때 이탈을 한다고 할 때 그 이탈에 가장 중요한 거나 그 자비에서 중요한 거는 입장 정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지금 어느 쪽으로 치부치는지를 보고 내가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서 있을 곳을 찾아가는 것이에요. 이게 첫 번째 해야 될 자비예요. 나눠주는 거나 잘해주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거 이건 그 다음 문제예요. 이거는 좀 아래쪽이고 진짜 해야 될 것은 나로 인해서 무게추가 어떻게 기울어 갈지를 고민하는 거예요. 이 모임이 아니면 이 가족이 아니면 이 사회가 이 국가가 아니면 이 인류가 나로 인해서 무게가 어느 쪽으로 어느 쪽으로 치우치거나 어느 쪽으로 기울게 할지를 고민하는 거예요. 이걸 항상 고민해야 돼요. 항상 그 입장은 맞지 않거든요.
이 세상이 같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처음에 이쪽 취해가지고 이게 옳다고 막 주장하거나 이게 옳다고 그 일을 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변하는 걸 항상 봐야 된다고요. 이미 그로 인해서 변화가 일어났으면 또 다른 입장을 찾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있는 곳이 다르고 행동하는 게 달라야 돼요. 항상 그걸 고집하게 되면 이미 아까 말한 대로 그건 퇴행이라고요. 입장 정하기. 왜냐하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어느 것도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다르게 변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깨우쳐가지고 보살이 됐으면 별짓 다 하는 거죠. 보살의 많은 일화가 있잖아. 이때는 이런 모습 보여주고 저때는 저런 모습 보여주는 건 그때 맞춰서 자기가 정하는 그 위치, 자기가 있어야 될 그 장소를 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있어야 할 곳 다르면 다 달라져요. 내가 여자가 될 수도 있고 직업이 어떨 때는 왕이 되면 왕이 되는 거고 망나니가 돼야 되면 망나니가 돼요. 그럼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니까 가는 곳이고 그 가는 곳에서 진지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냥 대충 겉모습만 망나니는 아니에요. 누가 이게 다시 관세음보살이 창녀가 된다고 하는데 관세음보살이 창녀가 되냐면 뭐 역시 보살은 달라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본인은 한 생을 창녀 산다는 건 달라요. 누가 이걸 할 수 있어요? 그 고통을. 그리고 본인은 내가 관세음보살이라는 건 모르고 창녀를 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관세음보살이라는 걸 알고 창녀를 하면 이건 속임수예요. 그건 기만이 돼요. 이 세상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속이고 남도 속이는 거예요. 왜냐면 덜 힘들잖아요. 이렇게 되면.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보살과 창녀를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라고요. 이건 안 돼요. 항상 창녀해야 돼요. 창녀로서 살겠다면 창녀일 뿐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안 돼요. 돈 주면 몸 줘야 돼요. 개인의 고통 있겠죠? 미치겠지, 본인은. 어쩌겠어요? 이게 대충이 아니에요. 대충 뭐 살 수가 없어요. 힘들려면 진짜 힘들어야 되고, 아니면 말아야 돼요. 그거 못하겠으면 보살 못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자비하는 거나 아무렇게나 세상을 위해서 이탈을 하는 건 아니죠. 현장성이라고 했잖아요. 이 기. 그래서 힘들어요. 만약에 이런 거 모르면 난 관세음보살인데 계속 이런다고요. 난 관세음보살인데 난 보살인데 난 깨우쳤는데 난 성인인데 난 이 정도 계제가 있는데 난 이런 사람인데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말 그대로 이론에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해놓은 거야. 난 이호이니까 계속 정해놓잖아. 자기를 난 이런 사람이라고. 현실은 아닌데 창녀인데 왜 창녀 살지 않고 관세음보살을 혼자 굴적으로 도피를 하냐고요.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우선 설명을 이렇게만 하면 되고. 질문이 한 가지 있는데, 아까 선장 예를 드셨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좀 다른 생각을 해봤는데, 선장을 예를 들었을 때, 보통의 사람들은 그런 급박한 상황이 되면은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선장이라는 책임과 직무를 중에서 그 선장이 하는 역할을 맡은 거는 아까 그 전에 통상생 말씀하실 때 그 상황이 됐을 때 너는 이런 역할을 해라. 그 상황 속에서 다른 것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하나의 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걸 하는 방법,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방법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방법이 문제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닌데, 그러니까 하는 방법이 선장은 배와 함께 죽으라고 해놓고 그걸 하는 걸 하면 안 되고 방법을 더 어려운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도 선장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선장이 된다는 것은 이러이러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각오하고 선장이 되게 해야 된다고요. 애초부터. 그냥 돈벌이를 위해서나 직업이니까 내가 선장의 길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내가 선장이라는 직업을 선택하는 그 순간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걸 알고 각오하고 선택하잖아요. 이미 그 이전에 선택을 했다고요. 내가 선장만 선택했잖아요. 그리고 내가 아르바이트든 아니든 내가 이 배에 올라가는 그 순간, 그리고 선장 일을 1분을 하든 1초를 하든 그 순간에 짊어져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법이 아니라고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은 많은 것에 법의 규정에 의해서 다 해결하려고 들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은 악다구니가 있거나 이미 믿을 곳이 없어요. 다 법으로 규정하면서 이거면 이거 해야 된다, 저건 저렇게 해야 된다, 다 규정해. 이때 이렇게 행동해야 되고, 이건 불법이고, 이건 옛날 같았으면 별로 그냥 서로
말로 무마되거나 다른 식으로 무마될 문제를 지금은 그렇게 못해요. 끝까지 가서 이기려고 하잖아요. 그 얘기는 결국 모든 걸 왜 자꾸 법에 의해서 해결하고 법에 의해서 뭔가 분별하려고만 하냐고요. 이건 그러니까 선장이 해야 될 거니까 그런 식의 책임이 있다는 것은 알고 그렇게 행동해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법으로 해서 넌 무조건 배와 같이 죽는다 이렇게 명시를 해놓으면 절대 안 된단 말이죠, 이게. 그런 사람이 되게 이 선원과 승무원, 그리고 그 손님들 그 배에 대한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그렇게 하게 행동하도록 하는 방법이요. 이걸 무시돼 버린다고, 이게. 차라리 법을 이렇게 해놓으면 사람은 이런 과정,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도록 그 선장이 그렇게 바른 행동을 하게 하는 사람이 되지는 않아요. 맹자처럼 돼버려요. 맹자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해버리면 법을 빠져나갈 생각만 하는 거지 그 사람이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을 만들어서 문제는 사회 문제 안 생기는 것만 사회 문제가 없어지는 거, 없는 거 그것만 보고서 법을 만들지 말고 중요한 거는 각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이 될지를 고민하고 법을 만들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고민해야 될 부분이 그거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행동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행동하게 하려는 사람이 나오게 하려면 더 많은 부분, 더 어렵고 길지만 그 과정을 거쳐서 사람을 다루는 거에 대한 고민해야 돼요. 말이 이상한가? 그건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렵죠. 어려우니까 그렇게 안 하고 쉬운 길 가는데 쉬운 길 가지 말라고요. 쉬운 길 가다가 결국 더 문제 생긴다고요. 그게 나중에는 독재가 돼버려요. 법에 의한 인간인 거지 인간을 위한 법이 안 돼요. 나중엔 법이 인간을 지배한다는 결국 이념이 세상을 지배하는 거잖아요. 이념이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는 그게 이 폐해가 생긴다고요. 중요한 거는 내가 각 사람들이 무엇을 선택해야 옳은 건지 고민하면서 옳은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 중요한 거지. 이미 이게 다 정해졌고 법에 의해서 아니면 이치에 의해서 이념에 의해서 정해져 있으니까 난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해버리는 건 이건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을 길러야 되는 거고 사람을 가르쳐야 되는 거고 사람을 만들어야 돼요. 그 사람이 된다는 건 항상 그렇게 어느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항상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야 돼요. 겉모습만 무늬만 나무로 만들어 놓으면 안 돼요. 겉모습만 사람인 것처럼 착한 일 했는데 이게 지가 착한 일을 하고 싶어서 아니면 바른 일 하고 싶어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안 그러면 법에 걸리니까 안 그러면 얻어맞으니까 안 그러면 뭐가 문제 생기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된다고요.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운 길이에요. 이게 어려운 길인데 어려운 길이라고 하면서 이걸 안 할 수가 없어요. 누굴 위해서 하는 건데요, 이게. 결국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건데 힘들다고 안 가면 그러면 사람 존재 의미가 없어요. 인간에 대한 의미 자체가 없는 게 돼버려요. 그리고 결국 이 세상은 인간이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법이 살고 있는 게 돼버려요. 법이 생물이 되고 살아가고 있는 거지 인간은 거기에 종속된 피조물에 불과해요. 나중엔 종속된 물에 매뉴얼을 자꾸만 만들어낸다. 네, 나중엔 매뉴얼에 의해서 인간이 지배된단 말이죠. 매뉴얼이 없으니까 그게 그 무전 교신하고 그런 것도 매뉴얼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매뉴얼이 법하고 매뉴얼 똑같다면 그러니까 그 매뉴얼에 의해서 인간의 행동이 좀 더 합리적이고 바른 길로 가게 하는 방법으로 쓰고 있는 건지 예, 아니면 나중에는 이게 하다 보면 매뉴얼에 인간이 종속되게 돼버린 건지 법에 종속된 사람이 돼버린 건지 이게 갈림길이 분별이 꽤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항상 역사적으로 이것 때문에 서로 다투게 돼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서양은 이 부분은 고민한 걸 별로 못 봤어요. 그들 역사는 뭘 고민하면서 문명을 만들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중국만 해도 주저와 유광산이나 얘네들이 옛날 학자들이 싸운 건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규정하고 그러니까 법이나 이치를 어떻게 만들어 놓고 사람을 가르치고 그들한테 알려줘야 이들이
그 부분을 가게 될지, 이제 사람을 어떻게 다루어야 될지를 고민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건 인간의 그 역량을 어느 정도 발휘할 수 있도록 힘을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역량이란 개념이 동양은 있는데 서양은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고민하는 거야 되는데 지금은 그 전통이 없어요. 그걸 고민하는 전통이 사라져버리거나 이걸 고민해야 된다는 그 개념을 몰라요. 서양한테 배우다 보니까 서양이 아직 그 고민이 없거든요. 인간에 대한 규정을 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서양인들은. 감히 인간이 뭐냐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인간은 그러니까 환경 적응에 다윈의 이론에 의해서 그냥 환경 적응만 하고 있으면 되는 문제예요. 인간에 대한 고민을 안 해요. 서양이 학문 중에 인간 자체에 대한 고민을 하는 학문이 뭐가 있어요? 없어요. 저는 달라요. 사람에 대한 접근이나 세상에 대한 접근이. 한 가지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냐면은 한 상황에 닥치지 않습니까? 어떤 자기가 미래에 예상했던 상황도 있고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도 있는데 실은 그런 상황이 딱 닥쳤을 때는 보통은 막막한 느낌, 먹먹한 느낌, 뭘 해야 될지 모르는 느낌이 실은 많은데 실은 이런 느낌들을 어떤 그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서 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게 결국 매뉴얼이라는 건데 선생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순간 그 상황에서 그 사람한테 주어진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매뉴얼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게 많은데 이런 상황에서도 그러면은 그 매뉴얼을 놔두고 할 것이냐 그런 또 다른 이야기를 할 생각이 드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처음에 내가 선장이라고 할 때 아니면 어떤 직업을 선택하거나 어떤 것을 한다고 할 때 그러니까 그 직업을 가지면 그 직업에 대한 매뉴얼이 있는 거잖아요. 이걸 하겠다고 선택하고 하는 거라고요. 그때 상황 닥쳤을 때 어떻게 할지 모른다고 하고 매뉴얼을 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당연히 매뉴얼을 해야 돼요. 근데 매뉴얼을 내가 선택했냐는 거죠. 했을 때 각오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싫으면 그만두라고요. 그거를 그 자리에 있지 말라고요. 그 자리에 있겠다는 건 그 자리에 맞는 대로 조속되어 살겠다는 거 의미가 있죠. 아까 말했던 그 창녀가 그 얘기라고요. 관세음보살이 지가 창녀가 됐다면은 창녀의 매뉴얼에 맞게 살라고요. 어디까지냐면 넌 관세음보살이라는 거 몰라야 돼요.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그거 설명한 거예요. 어디까지 그 매뉴얼 따를 거냐. 그 매뉴얼에 맞춰서 목숨을 바쳐야 돼요. 아니면 그걸 그만두라고요. 항상 선택의 길로 있었을 거예요. 오늘 내가 출근할 때 그거 싫으면 사표 내면 되잖아요. 순간순간에 나는 분명히 선택의 길로 있는 이걸 항상 염두에 두고 이걸 확보하고 살으라고요. 그래서 사람한테 항상 중요한 게 언제 어느 순간 뭘 선택하는 거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여야 돼요. 만약에 이제 그렇게 오늘 출근했는데 갑자기 사표 내버려요. 그러면 안 된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 지도 상사는. 그러면 안 된다고요. 사표 내면 받아줘야 돼요. 무조건. 넌 필요해. 필요한 게 어딨어요. 필요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 회사를 위해서 너는 내가 왜 이 회사에 목숨 바쳐야 되는데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떤 사람이 선택하고 난 그렇게 하겠다고 요구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요. 남의 선택에 왈가왈부할 수가 없어요. 대신 이걸 하겠다고 선택하면 또 본인도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가 없어요. 항상 이게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게 명확하게. 이게 불분명하면 애매해지게 돼버려요. 이게 강압적이거나 독재적이거나 지배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내 밑에 두려고 하거나 그러니까 지배, 권력이 나쁜 이유는 그 자유로운 것을 억압하려고 해서 권력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임의에서 그러니까 그 권력을 가진 자에 의해서 밑에 사람은 제어가 돼버린다고요. 그 밑에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걸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권력이 나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권력이 이런 것을 본인의 자유를 선택을 존중해 주는 그런 식의 권력이면 그건 좋은 권력이에요. 그러니까 권력 자체가 나쁘다 좋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권력이 의도하고 있는 게 그리고 그 권력이 원하는 게 뭐냐를 보고서 그 권력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거라고요. 거기서 중요한 거는 사람들의 이 자유로움이에요. 개인의 독립 자립이요. 개인의 주체성이요.
내가 수련이 자천이 주체성을 위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내 주체성이 세워지고 내 주체성이 확대되어 가는 것이 공부인 거고 자천인 건데, 그러니까 내 주체에 의해서, 나에 의해 선택된 것은 내가 책임지고 받아들이겠다는 뜻이 되는 거고, 또 다른 사람이 어떤 선택했을 때 그 사람이 그런 각오하고 선택할 거니까 나는 존중해 준다고요. 이게 상황관계가 맞아야 된단 말이죠. 난 너 필요한데, 그러니까 내가 아쉽잖아. 어떤 사람이 계속, 만약에 나랑 내 밑에서 누가 일을 하는데 이 사람 없으면 내 일이 어그러진다면, 이 사람 사표 내겠다 하면 내가 그냥 막을 거 아니에요. 막을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도에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와도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붙잡지 않는 이유고요. 이건 상대가 오는 걸 선택했으면 오게 하는 거고, 가는 걸 선택했으면 가게 하는 거라고요. 거기에 난 분명히 미련이 남고 마음 아프겠죠. 그건 내 문제예요. 이건 내 문제잖아요. 내가 그 오는 사람을 오게 하는 그 순간 이 사람이 분명히 불교를 나와서 회자 정리해 된다고요. 언젠간 뭐 온 건 떠나게 돼 있다고요. 각오하고 오게 한 거라고. 나도 떠났을 때 아픈 것을 각오해야 된다고요. 그것도 없이 떠난다고 하는데 뭐 이러면 거기에서 안 된다고 내가 그 사람한테 요구한다는 건 내가 이미 이 기회의 개념을 무시하게 되거나 내가 수련해온 이 도를 어그러뜨리게 돼버려요. 그러면 저는 퇴행이 되는 거죠. 그 순간. 그러니까 항상 목숨 걸고 사는 거예요. 내가 이 순간 선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저는 이 뒤로 퇴행되거나 머물거나 나아가거나 된단 말이에요. 항상 그 각오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다고요. 명심해야 돼요. 이 각오가 불분명하면 안 돼요. 주체가 있다는 건 항상 각오가 있다는 뜻이 돼요. 내 삶에 숨 쉬는 이 순간에 난 항상 각오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죽을지 모른다는 거, 또 내 선택이나 내 행동에 의해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 항상 각오해야 돼요. 이게 두렵기 때문에 그 정해진 걸 원해요. 안정된 걸 원하고 편한 걸 원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어느 정도 어쨌든 그 역량의 자유가 확보되는 사회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게 중요하죠. 옛날 말하면 재량이에요. 재량것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세월호도 저게도 헬기 하나 띄우는데도 뭐 어디에다 연락해야 되고 어디에다 연락해야 되고 하는데 사람 구하는 게 저기 하니까 띄워라 하고 말할 수 있는 용기 뭐 그것도 있지만 응급 상황에서 그렇죠. 어느 정도 법을 무시하는 규칙을 무시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의도가 뭐냐 따라서 또 해줘야 되는 거, 이게 용서해 줄 건 용서해 주고 봐줄 건 봐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이게 옛날에는 됐어요. 사실 우리나라 옛날에 왜 그게, 그러니까 그게 문제 돼가지고 자꾸 이제 체계적으로 규칙을 세우고 뭐라고 해요. 그런데 그러니까 뇌물의 문제가 그건데 옛날 사람들 어느 정도 부탁하고 생각해봐서 이게 이치에 합당하면 봐주는 것도 있고 해주는 것이 있는데 그걸 악용하면 이게 이상하게 돼버리고 비리가 되는 건데 악용이 아니라 그걸 상황에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 그 악용하는 놈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격이 많이 기회주의적인 사람으로 변했어요. 성격이. 그래서 그렇게 기회주의적이지 않으면 이 세상에 도태돼 버리는 이 상황에 불안감이 있는데 그래서 더 어쨌든 그 옛날에는 그런 면이 있는 사회였기는 했는데 지금은 점점 그렇지 않은 좀 살벌한 시대가 된 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우리는 그런 부분을 복원하거나 그런 부분을 만들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쉽지가 않은 것은 아직 기회주의자가 너무 많아요. 기회주의자가 조금 줄어들면 그리고 세상이 누구나 다 자기가 손해보고 나만 상실감을 느끼고 나만 뭔가 손해보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이 사회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식의 그 불안감이라든가 상실감을 느끼지 않는 사회가 되면 조금 나아지겠죠. 이거는 좀 다른 질문인데 저번에 그 대학에서 물류, 본말, 사유, 동시 그 네.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뭐 그 선신, 호덕, 유덕, 유인 뭐 그래갖고 예를 들어서 먼저 덕을 쌓으면은 이제 사람들이 모여들면은 영역이 생기고 영역이 생기면 돈이 만들어진다 그러는데 실제로 그래요? 대학에서? 대학에서요? 그러니까 물류 본말하고 사유 동시 지소 선우 하면은 직근 도의라고 도에 가깝다고 그러니까
사물의 본말을 알고 일의 네. 동치를 알고 그 다음 대학 구절에는 이제 이게 그 선신호덕 덕을 쌓으면은 이제 유덕유인 덕이 있는 사람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유인 유토 소위 말하면 사람들이 모이면 자기 영역이 생기고 유토 유재 영역이 생기면 또 재산이 생기고 유재 유용 그러면 또 쓰임이 생긴다 그러는데 네. 이게 어떤 이치가 있는 거예요? 네. 그, 세상이 뭐, 그냥, 비근하게 얘기하면, 덕이 있어야 사람이 모이는 건 맞잖아요. 좀 나쁜 놈 주위에서 모이는 거야, 다른 걸 보고서 모이는 거겠지만, 분명히 덕이 있으면 사람이 모이는 건 맞는 거고, 사람이 모이면 일이 생기고, 그만큼, 내가, 옛날에 가시문화가 또 있는 거라서, 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밑에 아니면 나에 의해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게 하나의 힘이 되잖아요. 내가 뭔가 하기 위해서는 혼자 못하니까 조직이 필요한 거고 사람이 필요한 거고 그런데 그러니까 그게 힘이 되고 그러면 돈도 마찬가지로 돈이 없으면 그런 일이 안 벌어지긴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돈 버는 게 더 쉬운 거죠. 혼자 독보장군보다는. 뭐 그렇게 쉽게 이해할 수는 있는 것도 있는데 좀 어렵게 얘기하거나 좀 더 형이상학적으로 얘기하면 덕이 있으면 있는데 이 덕이라는 게 저는 다른 의미의 힘이에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우선 덕 자체가 역량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모인다고 하는데 이 덕이 있는 사람이 모이게 만든 것이 돼요. 이 덕 자체가 사람을 모으는 것이거든요. 왜냐면 덕이 그러니까 사람들과 사람들의 관계고 사람들과의 서로 이어져 있는 것을 생각할 때 이미 그거 덕이라고 그러거든요. 혼자만 있거나 홀로의 문제라면 덕이란 개념을 쓰지는 않아요. 좀 도라고 그래요. 사실 도는 좀 더 홀로적인 면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세상을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는 게 도이고 거꾸로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면 덕이 돼버려요. 이게 수동성과 능동성의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덕 자체가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요구해 오거나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행동할지를 보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도덕이 두 개가 다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세상에 해주고 싶은 거 하고 이 세상이 나한테 뭘 원하는 거 이게 맞아야 된단 말이죠. 내가 원하는 거 계속 주장하면 도만 주장해버리면 강압적이 돼버린다고요. 이 세상이 뭘 원하는지는 관심 없는 거다. 사람을 안 보고 있다고요. 근데 덕은 사람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이 세상이 뭘 원하는지를 보고 거기에 붙여서 내가 뭘 하는 것이 되니까 덕이 되면 당연히 사람이 모이게 된단 말이죠. 막 얘기하면 사람 눈치 보는 게 덕이에요. 왜냐면 그 눈치에 맞춰서 내가 행동해 줄 거니까요. 근데 그러면 사람이 모이는데 사람이 모이면 왜 역량이 되냐면 사람이 모이면 힘이 생기는 건데 이게 뭐 다른 식의 의미도 있지만 수련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수련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장이 됐고 그러면 내가 신경 써야 될 사람에 의해서 나의 능력이 생겨요. 이게 초월적인 능력이든 현실적인 능력이든 그 어떤 것이든 그게 나오게 만들 수 있어요. 이게 또 재밌는 거예요. 또 다르게 얘기하면 그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사람 마음을 읽는 능력이 필요하다 하잖아요. 그러면 내 주위에 나와 함께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 마음을 읽는 능력이 생겨요. 근데 사람이 없으면 그 능력도 사라져요. 내가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으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내가 신경 쓰니까 그때부터 능력이 발현되기 시작한다고요. 근데 주위에 사람이 없으면 아무 상관 일도 없고 그러면 능력이 없는 게 맞아요. 이런 것도 있어요. 막 얘기하면 생각보다 상당히 그 부분이 깊어요. 사람이 있으면 역량이 생겨요. 뭐든지 간에 어떤 식으로 간에 또 생기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자체가 이미 덕이 있는 게 돼버려요. 어떤 능력이든 난 해결할 수 있거나 해결하게 되어 있다고. 그것이 내 덕에 맞을 때. 네? 환경이 나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둘 다예요. 내가 이미 그걸 아까 말한 대로 각오하고 환경을 만든 거라서 그래. 그 각오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능력이 나오는 거지. 각오가 없을 때는 능력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각오를 못 해요. 내가 덕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하겠다는 이 각오가 된다는 자체가 이미 그렇게 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 돼요. 이걸 할 수 그러니까 각오가 결단인데 이 결단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내가 무조건 이거 하겠다고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억지이거나 욕심이에요. 덕이라 했으니까 이건 욕심이나 억지가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까는 각오가 중요하고 내가 무슨 각오한다고 얘기했지만 사실 좀 더 올라가면 상위적으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수를 넘어가서 이제 좀 오늘 경지가 이루어진 사람한테서 얘기하는 것도 다르게 얘기해요. 거기서 말하는 각오는 좀 틀려요. 근데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각오가 되는지를 보고 각오해야 돼요. 좀 어려운데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건 수련해서 고단자 넘어가는 사람들한테 설명해야 될 부분인 건데 그래도 대학은 그것까지 이게 염두에 두고 쓴 것도 있는 거라서 그래서 설명하게 되면 그것이 있어요. 자유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일반인들이나 저단자들이나 그들한테는 자유를 사양이 좀 쓸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이 순간 뭘 할 수 있는지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내가 내 임의대로 하는 부분을 생각하는데 좀 넘어가거나 고단자거나 어느 이상의 경지에 넘어가는 사람의 자유는 그런 게 자유가 아니에요. 오히려 종속된 자유예요. 이 세상에 이거 다른 사람들에 따라서 자유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허락된 자유에 허락된 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왜 동양엔 자유가 없냐면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그냥 막 자유를 말할 수가 없다고요. 그들 입장에 보니까 분명히 이 자유라는 게 그냥 자유가 아니라 허용된 자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의 자유가 있는 거라서 그냥 자유란 말 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덕에, 왜냐면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영이 생긴다는 게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이게 될 것 같으니까 내가 덕이 생긴다는 각오를 한다고요. 그 이전에 이미 이 선택이나 이 각오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 결단한다고 해서 그게 되지 않아요. 그 이미 이전에 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결단이 된다는 거, 되어 간다는 걸 보는 거예요. 그게 군대에 말하는 그러니까 지천명이에요. 지천명 경지를 넘어간 사람들의 의미가 있는데 이 명을 안다는 거예요. 이 명을 알거나 이 세상의 천리, 어떻게 세상이 움직이는지나 세상의 그 이치를 이해하거나 느낄 수 있을 때 그때 그걸 각오하나 자유를 얘기하기 시작해요. 원래 동양에서는 그 부분을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실은. 거기에 말하는 덕이나 그 다음에 사람 모이는 거, 역량에서 재물 모이고 재물을 어디다 쓸지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흘러가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은 우리 입장에서는 천리예요. 유행이에요. 유행질이에요. 유행하는 이치예요. 움직이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물처럼 돈이 있어야 이 세상이 움직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보는 거란 말이죠. 재물이 아니에요. 그들이 생각하는 재물의 개념과 지금 그 자본주의에 의해서 말하는 돈에 대한 개념은 달라요. 세상 경영을 위한 돈이잖아요. 세상 경영이라는 게 결국 이 세상에 어떻게 해야 돼? 아까 말한 입장을 정해놓고 그 입장에 맞춰서 분명히 돈이 필요하고 흘러가게 필요한다고요. 저쪽에 뭔가 부족해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쪽에 돈을 풀면 그쪽에 사람이 모이거나 뭔가 모여서 뭐가 형성돼서 뭔가 생길 거 아니에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쪽에 힘을 줘야 되다 생각하면 그쪽에 돈을 풀어야 되거나 그쪽 돈을 흘러가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돈을 바둑듯이 아니면 장기듯이 이게 포석을 하는 거예요. 흘러가게 한다고. 이쪽에 흘러가고 이쪽에 흘러가고. 그리고 돈도 성격이 있는 거잖아요. 차의 돈과 포의 돈과 쪼의 돈은 달라요. 어떤 돈을 어디에 가게 할 건지 이걸 고민하는 사람이 성인이 되거나 덕 있는 사람이 고민할 부분이에요. 그냥 내가 돈이 필요해서 내가 돈이 부족해서 돈을 모으거나 돈을 버는 건 그건 일반인들이 하는 거고 지금의 자본주의 이론일 뿐이에요. 네. 다른 건 없나요? 진도 나갈까요? 음, 19페이지 기부터 하겠습니다. 기를 호흡하며 배로 흡입하나요? 아랫배로 기를 인도하는 거예요. 기를 느끼시고요. 아, 참 대단하네요. 그것이 그렇게 탐났어요. 그것이 자천인가요? 그러면 신선되나요? 초능력을 원하고요. 초딩도 아니고. 가만히 들어온다고? 네.
꼭 사람들이 덕에 의해서 덕이 있으면 모여들게 되나요? 아니면은 덕을 목적으로 안 하고 예를 들어서 돈을 목적으로 모여들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것은 그 경지 이름을 목적으로 쓰는 거라서 그렇게 썼다고요. 그러니까 대학이 의도한 게 그렇다고요. 네? 그러니까 현대적으로 예를 들어 정치인이다, 그러면 자기 이렇게 사람들 모여들고 거기에서 정치인도 덕을 펼쳐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의 정치인과 그때의 정치인의 개념이 다르잖아요. 네. 지금의 정치인들은 그러니까 장악하는 힘이 있고 그 소유욕이잖아요. 예. 근데 옛날 사람의 정치니까 대학을 쓰거나 과거 사람들이 고민했던 부분은 수신제가 치고 평천해요. 여기서 말하는 건 장악도 아니고 세상을 지배하겠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그건 자천인가 수도하고 똑같아요. 내가 수도해서 이 세상에 어떤 일을 할지 그 부분을 고민하는 게 대학이라고. 대학도 유교도 수도론이고 수양론이란 말이죠. 수양이니까 그 수양은 누가 해요? 그 수양을 한 사람이 정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수양도 되지 않은 사람들이 정치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게 지금의 문제인 거고, 원래는 그 관료자들을 위해서 이걸 가르치는 거잖아요, 유교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관료가 되고 어떤 사람이 이 세상을 지배해야 되냐는 걸 고민하는 게 그러니까 공자부터 내려온 그 개념이란 말이에요. 일반인들 상대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분명히 거기서 그 논어에도 보면 알겠지만 공자는 백성은 관심이 없었어요. 사람이라는 축도 들어가지 않잖아요, 백성은. 거기서 말하는 사람은 우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대제가 아니라 그 신분 2, 3마 사람인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자가 보고 있는 사람은 물론 궁극은 백성일지 모르지만 거기서 가르치고 싶은 사람은 관료가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수도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무엇을 보게 하고 그로 인해서 그 자기가 본 것을 펼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설명하고 가르치고 있다고. 그래도 이만한 세상을 형성한 거는 이 대학의 이 논리가 그래도 적용되는 면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그 전통이 사라졌잖아요. 다시 그걸 복원하거나 그렇게 이어져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원래 대학의 원뜻으로 성리학적으로 하나 점점 이 송나라 이후에 천착되거나 협소하게 만들어진 유교가 아니라 원래 개념의 그 대학의 이 개념을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덕이 있다거나 뭐가 있다거나 그렇게 일반 대상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들어오고 나간다고 생각하면 나가요. 여기에 호흡을 더하면 더욱 그렇듯하죠. 무엇이 들어오고 나간 걸까요? 이건 가천자가 개념답은 그것일 거예요. 불이라면 불이, 바람이라면 바람이, 천지마음이라면 천지마음이, 기라면 기가, 공이면 공이, 이것도 아니면 이것도 아닌 것이 들고 나게 되죠. 이건 저번에 그 호흡할 때 조금 설명했던 것 같은데 우리 몸에 들어오고 나가는 게 기호흡이라고 하면 기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들어오는 그 무언가가 다르고 느껴지는 게 달라요. 그건 해보면 아는데 그래서 그 반전을 할 때 뱃속이 따뜻해진다고 생각하면 반전을 하면 따뜻해져요. 근데 따뜻해진다는 개념 뭐로 하면 이렇게 따뜻해졌나 안 졌나 잘 몰라요. 뜨겁다고 생각하면서 호흡하면 정말 뱃속이 뜨거워져요. 근데 기가 뜨겁다는 생각까지 하지 않은 사람들은 뜨거워지지 않아요. 이건 제가 해봤어요. 원래, 그러니까 지금 연정은 원래 뜨겁다는 말을 안 하거든요. 근데 중국에서 넘어온 수련이나 그쪽에서 쉽게 배운 사람들이 하는 말은 기는 뜨거워야 되고 뜨거운 것이 있을 때 그 열기를 동력을 돌린다는 개념을 하면서 이게 뜨겁단 말을 쓰기 시작하는데 그전에는 뜨겁단 말을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뜨겁단 말을 안 들었을 때 호흡할 때는 속에 뭔가 있나 없나? 그냥 그런 비정적 했는데 다른 책에서는 뜨겁단 말 쓰기 시작하고 뜨거워져야 한다고 말 하니까 그때부터 뱃속이 뜨겁게 되더군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기의 느낌도 틀려버린 거예요. 그 어떤 느낌이 들어왔다, 어떤 느낌이 있다는 것은 이미 그런 느낌이 있을 거라고 아니면 이것저것을 보고 들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느낌과 그런 경험을 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어떤 것이든 간에. 귀의 감각이
속이는 건데, 그래서 감각으로 뭘 이해하려면 안 된다고 자꾸 얘기했던 거죠. 왜일까요? 어쨌든 우리 몸은 외부와 교류해요. 무엇이 들어오고 나가는지는 아는 만큼 알 뿐이죠. 정답은 없죠. 완벽히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당연한 것인데 도에서 안다는 것이 얼마나 왜소한데요. 안다고 하는 순간 도에서 멀어지죠. 이미 교만으로 되는 것도 있고요. 느끼는 것과 그게 무엇인지는 달라요. 이래서 더욱 헷갈리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대로 또 안다고 하는 순간 도에서 멀어진다는 게 아까와 똑같아요. 이미 내가 그것이라고 규정하면 이미 그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식으로 얘기하면 순간 이미 지나가는 것에 계속 머물게 돼버리는 거예요. 현장이나 이 순간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지나간 그 무엇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도에 대해서 안다고 말한다는 건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것이라고 이미 말해버린 거죠. 이거다. 근데 그랬잖아요. 이거라고 말하면 안 된다고. 그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에서만 그렇게 말하는 거고, 지금은 그 부분이 아닌데 자꾸 그거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서,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말해야 될 부분을 말하지 않고 나는 도를 안다고. 마이크 맞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사람들이 자꾸 자기 득도 아니면 도에 대해서 조금 안다거나 수련 조금 했다 하는 사람들이 말을 들어보면 자기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건 그래서 그래요. 어디서 들은 거, 어디서 외운 거, 배운 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도했다고, 또 어느 정도 경지 넘어갔다고 하는 그러니까 뭐 깨우쳤다고 하는 사람들의 얘기도 들어보면 이런 실수를 범해요. 도에 대해서 안다고 얘기하는 거죠. 저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도에 대해서 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자가 정말로 제대로 알고 있는 건지 아닌지는 그 말하는 게 현장성을 중요하게 하면서 말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계속 같은 걸 주장하거나 안다고 말하면서 어떤 정의해 놓은 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엄청 중요한 거예요. 오로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경지 넘어간 사람은 결코 오로지 하면 안 돼요. 작년에 주장한 거하고 올해 주장한 거 달라야 돼요. 다른 만큼 나는 차이를 이룬 사람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깨우침도 변하고 더 깊어져야 되는데, 계속 똑같은 거 주장한다는 것은 저번에 하고 이번에 하고 똑같은 사람이라는 뜻이 되는데, 도에서는 그런 일 있을 수가 없어요. 있다 하면 다른 것도 있는데 항상 같은 것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거와 다른 거, 그걸 구분하면서 말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수도해서 고단자가 되는 건 굉장히 힘들죠. 계절만 올라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까지 다 알아야 되거든요. 내가 지금 어느 부분을 똑같은 얘기를 저번에 한 거 하고 있는 건지, 그 안에서 다른 것도 의도하면서 하고 있는 건지 내가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 뭐라 상관없어요. 나에 대해서 저 사람의 도가 괜찮다, 나쁘다, 높다, 낮다 이런 평가가 어떤 남의 문제인 거고, 내 스스로 내 도는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내가 계속 그렇게 도에 머물고 있는지 머물고 있지 않은지를 항상 점검해야 돼요. 이 부분을 등한시하거나 안주하게 돼버리면 이제 그때부터 도는 어그러지기 시작하는 거죠. 저 자체가. 그러니까 저도 항상 긴장을 해야 돼요.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되고,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요. 마음을 놓은 그 순간에 이미 저는 가짜가 되기 시작하니까요. 차라리 이렇게 해봐요. 정의 내리지 말고 아유하지 말고 몸으로 부딪혀 그렇게 흘러가 봐요. 만족스러운 마음이 생기기까지 기다려요. 언제까지나 만족스럽지 않을지라도 완벽한 지식은 없으니 항상 그렇듯할 뿐이죠. 길이라는 것도 개념이고 보고 싶은 대로 보일 뿐이죠. 여기서 말했던 것도 오늘 하정이 설명한 거를 전제하에 읽어야 돼요. 정의 내리지 말거나 알려고 하지 말고 몸으로 부딪혀서 흘러가 보라는 게, 이미 책이나 읽고 다 읽어봤으니까 어떻게 된다는 건 이미 안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지금 내 몸에서 내가 오늘 수련하고 내일 수련하는데 지금 수련해 나가는 내 자체가 어느 부분이 형성되고 있는지를 항상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해놓은 거 가지고 그거 자꾸 몸에 이렇게 집어넣어서 내가 알고 있는 그것을 몸으로 자꾸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몸이 되어가는 면을 체크할 수 있어야 된다고. 내 몸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떤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항상 보고 있어야 돼요. 내가 이게 어떤 걸 느끼거나, 만약에 내가 뭔가 어떤 걸 느꼈는데, 이걸 느낄 때가 돼서 느낀 건지, 아니면 느끼고 싶어서 느끼는 건지, 느껴야 된다고 생각해서 느끼는 건지, 이걸 항상 점검하면서 내 자신을 봐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되어지는 거. 지금 되어진다는 얘기가 이 상황성을 얘기한 거거든요. 지금 되고 있는 그것이요. 그 부분을 충실하게 알아야 된다고요. 허영에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허영에 들어간다는 게 미리 정해놓고 난 그거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내가 계속 차근차근 밟아 올라가서 그 부분이 된 거하고요. 이 두 개는 갭이 일어나는데 그 갭이 없게 만들려고 애를 써야 된다고요. 이소가처럼 토끼와 거북이의 개념을 항상 명심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토끼처럼 건너뛰고 있는 건지 아니면 거북이처럼 하나하나 착실하게 밟아가고 있는지. 생각은 토끼처럼 언제든지 건너뛰어요. 이런 거 읽고 남한테 얘기 듣고 이렇게 들으면 뭔가 아는 것이 이미 더 멀리 가는데 문제는 지금 내가 몸이 내 진짜 해당하는 내 내실이 거기까지 갔냐고요. 여기는 안 가고 있다고요. 아직. 이건 오래 걸려요. 이 부분은 지금 거북이처럼 차근차근 밟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결코 쉽지가 않아요. 하나하나 몸으로 부딪히고 겪고 보고 가야 된다고요. 이렇게 앞서가는 거와 더디가는 거 이걸 균형을 잡고 스스로 이걸 제어를 해야 돼요. 너무 멀리 가면 여기가 너무 힘들어요. 난 왜 아직 못 가고 있까 자기를 좌절을 되거나 억압하게 되거나 상처를 내가 내 자신을 그렇게 힘들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멀리 가서도 안 되고 적당하게 토끼처럼 적당한 거리에서 자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따라간다고요. 따라가면 또 앞서가게 하겠죠. 이것도 자기가 자기를 다뤄야 돼요. 내가 지금 얼마나 앞서가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그 헛짓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뭘 잘못하고 있는지, 제대로 알고 있는지, 그 아는 만큼의 또 내가 성취가 있는 건지, 실제로 내 내실이 그만큼 되어 있는지, 이걸 항상 점검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거,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거, 시법 걸기인데, 시법이라는 게, 수련을 내가 하려고 앉아있으면, 그래도 내가, 좀, 광범위하게 보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가 가야 될 그 목적이 있잖아요. 태어라든가 옛날에는 태어나 무극이나 아니면 우주나 이 지구나 아니면 천지 이런 것처럼 난 그렇게 되겠다고 마음을 넓게 가지는 좀 더 크게 보고 있는 그 신법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내가 당장 앞으로 나아가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목적이야 그렇게 광대할지는 모르지만 지금 내가 아직 뭐 반전이라든가 아니면 뭐 계제가 1단, 2단이나 이런 부분이 그 부분을 나아가야 될 이걸 해야 된다고 하는 이 구체적인 신법이요.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균형을 맞춰야 된다고. 그게 잘못되면 너무 광대한 곳에 너무 먼 곳에 목적을 정하고 살면 허무해지거나 허영에 들어버리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만약에 너무 지나치게 자기 이루어지는 그 부분, 자기 몸이나 지금에 있는, 지금, 작은 것에만 보고만 있으면 그것도 자기가 나아가는 걸 방해해요. 내가 몸을 더 나아가고 싶어 하고 변하려고 하는데 내가 자꾸 그거 억누르는 상황도 일어나거든요. 그게 지금 다른 단체에서 하고 있는 기술이에요. 그게 단전이 며칠만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뭐 동맥이 열리고 막 하는데 이게 너무 당장의 목적에 자기를 자꾸 때려 맞추고 있기 때문에 몸은 더 나아가고 싶은데도 못 나가요. 안에서는 이미 더 빨리 뻗어나가고 빨리 되고 있는데 자기는 아직은 내가 이만큼 아니라고 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소속돼 있는 곳에서 아니면 누군가가 조언해주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거나 그러면서 지금 있는 그 부분에서 자꾸 맴돌고 있으면 결국은 나아가는 자기 가능성이나 잠재력을 억누르는 것도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멀리 잡는 목적과 가깝게 잡고 있는 목적을
적절하게 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수련할 때. 이거 대단히 중요해요. 풍수에서 땅속에 기가 흐른다고 해요. 우습죠. 땅속에만 흐르나요? 땅속, 땅 밑, 지상에도 있고 하늘에도 있어요. 바다는 기가 흐르지 않나요? 원래 풍수에선 물을 만나면 멈춘다고 하는데 그건 어떤 기운을 말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멈추지 않은 것도 있다는 거예요. 흘러요. 기가 흐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많은 것 중 땅속만 들여다보고서 뭐 혈타령을 하죠. 장님이 코끼리 만지기와 다를 것이 없어요. 사람 몸도 같아요. 몸속 피부 및 피부 바깥, 피부에서 얼마 떨어진 곳, 더 떨어진 곳, 더 떨어진 곳, 이 많은 것 중 어떤 운행을 하게 해요. 그리고 유연하게 변화하는 정맥들도 있고요. 알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것들을 어쩌게요. 몇 개 운행한다고 대단한 듯 떠벌리면 유감스럽습니다. 이거는 하늘 공부에 보면 몇 가지를 썼어요. 그래서 그건 거기에 있는 내용,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거고, 풍수는 물을 만나 멈춘다는 게 곽박이 쓴 금낭경인가? 거기에 있는 얘기일 거예요. 이렇게만 얘기하지 않아요. 풍수에서도 분명히 물로 기가 흐른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섬이 이렇게 기가 내려오다가 바다가 물이 만나가지고 딱 끊기면, 근데 그 안에서 또 섬처럼 징금대처럼 이렇게 가면 이게 기가 흘러간다고 풍수에도 얘기해요. 이렇게 간다고. 그래서 무조건 멈춘다고는 하지는 않는데, 근데 기본적인 것으로는 기는 물을 만나면 멈춘다고 이제 풍수에서 하죠. 근데 바다나 그런 게 보면 거기도 기가 있어요. 보면 기가 흘러가는 게 보이거나 바다 속에도 흘러가는 것이 있어요. 있기는 하늘에도 있고 많이 있어요. 보면 있는 건 있는데 그게 뭐 무조건 있다고만 해서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왜 있어야 되고 어떤 것이 있고 하는 것도 알기는 알아야 될 것 같긴 한데, 그걸 알만한 세상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네. 이건 기에 대해서 편협하게 이해하거나 몇 가지 운행 노을만 이해하거나 그거 좀 경계하려고 초기에만 썼던 글이에요. 기에 대해서 다른 식의 생각도 해보라고. 너무 그러니까 자유롭게 생각해야 되는데, 기가 어느 부분만 운행한다고 알면 그것만 흘러요. 정말로. 또 아까 말한 대로 기는 내가 어떻게 알고 있고 어떻게 될 거라고 알고 있으면 그렇게만 되고, 그렇게 전부라고 알게 되기도 한단 말이죠. 그 다르게 알고 있으면 다르게 되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로 이게 심각한 문제가 있냐면, 기가 셀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정말 기는 새요. 그러니까 많은 거 수련하는 곳에서 호흡을 잘못되거나 뭐 어떻게 하면 기가 딴 쪽으로 빠져가지고 사라져버린다고 얘기하는 곳이 많은데, 거의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요. 안 빠지고 사라지지 않는다고 배우고 그렇게 하면 사라지지 않아요. 희한해요. 어떻게 알고 있냐가 어떤 결과를 만들게 되는 거가 돼버린다고요. 이건 진짜냐고 물으면 진짜예요. 해보면 돼요. 정말 그렇게, 이건 어떻게 설명할 게 없네. 그냥 그렇게 된다고밖에 할 말이 없는데, 정말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기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저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너무 이렇게 빡빡하게 생각하면 좀 곤란한 면이 있다고. 근데 왜 그렇게 됐냐면 그런 이유도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감각적이고 좀 더 눈에 보이는 걸 원하거든요. 확실한 경험, 피부나 몸으로 느끼는 확실한 경험을 원하기 때문에 점점 기수련이나 수련하는 곳에서 가르치는 게 그렇게 좀 나아간 게 있어요. 몸으로 느껴지게 하기 위해서. 근데 몸으로 느껴지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집중이 필요하고 더 노골적인 긴 느낌이 필요한데, 그런 긴 느낌을 가졌을 때 이 기는 운행도가 있어야 되고 운행도를 빠져나가는 위험성도 같이 있게 돼버려요. 애초에 귀를 모호하거나 두리뭉실하게 알고 이해하면 그냥 두리뭉실하게 흘러갈 건데, 그러면 별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는 건데, 이렇게 감각을 강하게 느끼는 귀를 느끼기 시작하면 그 강한 귀는 옆으로 빠지거나 운행로가 어긋나면 안 되는 걸로 돼버리게 된다고요. 그 한약처럼 기가 이렇게 흐른다고 정해지는 길로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고 하면 그렇게 되는데, 그런 거 관계없이 그냥 기가 두리뭉실하는 더 넓고 더 광범위하게 흐른다고 알면 또 그렇지도 않게 돼버린다고.
그래서 또 이렇게도 설명한 거죠. 그러니까 기운행의 전체와 부분은 나누어지는 건 아시나요? 바다가 통째로 하나이지만 조류가 있고 그것도 흐름이 있고 서로 섞이기도 하고 경계가 있기도 하고 깊은 곳과 얕은 곳, 대륙 주변 가까운 바다, 섬 주변 먼 바다, 바다 사이 등등 많은 흐름이 있고 서로 구분이 되죠. 우리 몸의 기도 통째로 하나라고 구분이 안 되기도 하고 또 사지, 내장, 관절, 생각, 마음 등 구체적인 여러 감정으로 운행이 생기고 길이 나고 세상과의 관계나 운명으로 또 다른 운행길이 생기죠. 어디까지 알고 어디까지 운행할 거예요. 근데 이 설명은 조금 웃기죠? 전제가. 이 설명에 오늘 설명하는 거에 조금 또 반대되는 개념을 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원래 한의학적으로 경혈을 얘기하거나 하는 게 기적이면 아까 말한 즉근성이라는 면이 있어요. 쉽게 말해 어디 찔러가지고 병 나으면 그만이에요. 그렇잖아요? 뭐 기운행이 어떻게 되고 뭐가 어떻게 되고 이런 거 뭔 소용이 있어요. 그냥 해서 나으면 되잖아요. 이게 무슨 가장 그 현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의학적인 면이 그러니까 동양 사상은 원래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이라는 게 결국 효과가 있으면 된다고요. 효과가 있으면 되는 거지. 정말 기운행이 어떻고 이론이 어떻고 그게 뭔 소용이 있어요. 그 중요한 거는 그 이론이 병을 낫게 하냐가 문제예요. 병만 낫게 하면 이론이 맞든 틀리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네, 어디에 그랬든 상관이 없는데 지금 이 순간 내가 낫게 해주면 낫으면 뭐 이론이 나와서 그냥 되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의학은 좀 더 이 기를 중시하는 거예요. 이념 같은 거 필요 없어요. 그따위 이론이 병 고치기 하냐고요. 병 고치기 하면 대단한 거고 병 고치지 않으면 그거 필요 없는 게 돼버려요. 현장에서 성패가 난다고요. 그런 면이 있어요. 근데 여기 이 설명은 거꾸로잖아요. 그런 거 상관없이 우선 기가 우선 바다처럼 넓고 이렇게 두리뭉실하다. 근데 그 중에 이제 기라는 게 흐르는 바닷물도 분명히 통째로 하나의 물질 보이지만 그렇지 않고 이것도 흘러가는 것이 있고 이쪽 바다 흐름과 똑같이 바다인데 바닷물 여기는 이쪽으로 흐르고 이쪽은 이쪽으로 흐르고 거꾸로 흐르면 이 중간에서 이 벽이 안 보이는 벽인데 하여튼 벽이 있는 거란 말이죠. 서로 이렇게도 되어 있어요. 조류에 의해서 흐름에 의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거나 아니면 서로 영향을 주지 못하게 하거나 갈라지거나 다른 면이 생기잖아. 바다 그렇잖아요. 섬 주변, 육지 주변의 바다의 조류 흐름과 육지에서 먼 바다의 흐름 또 그 안에서도 또 흘러가는 여러 가지가 있어서 통째로 보면 그냥 물이라고 하고 바다를 해보는 그 말인데 이거 자세히 구분하면 이것도 운행로가 있고 운행로에 따라서 변화가 있고 운행로가 다른 운행로끼리 만나면 서로 부딪히고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 기도 분명히 통째로 하나인 건데 계속 어느 쪽은 어느 쪽으로 흐르고만 돼 있고 어느 쪽은 어느 쪽으로 흐르고만 돼 있으니까 구분이 되고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흐름의 방향을 가지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건데 그 이유에 의해서 또 그 흐름이 생기고 그 이유에 그 흐름을 건드리면 또 그 이유도 무너지고 그러는 건데 그러면 기가 왜 있냐고 무슨 말해야 되나? 아무튼 이렇게 그래서 이건 거꾸로 얘기한 거죠. 연역적인 것부터 먼저 설명하게 돼버린 거죠. 기 중심이 아니라 이 중심으로 설명한 거예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아까도 말한 대로 기가 무조건 맞다는 것도 아니고 이가 무조건 맞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그러니까 그때 무엇을 중시할지를 고민해야 되는 거지. 아예 모르면 편해요. 자천이라는 것이 때로 몰라야 잘 되는 것이 있고 알아야 하는 것이 있고 또 알되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도 있어요. 귀는 쉬운 듯 하지만 알수록 어려운 것이 있으니 잘 알아야 해요. 이건 안다고 하는 순간 알려 하는 순간 이미 그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몸에 그에 따른 변화가 일어나니 대충 알아서는 안 되죠. 잘못하면 나중에 힘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알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모르라고 할 수도 없는 그 애매한 건데 그래서 알려면 제대로 알아야 돼요. 제대로 알아야 그때 상황에 따라서 대처할 수 있는 거지 애매하게 알면 엄한 짓을 하거나 실수하게 되게 되죠.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싶어서 이런 것도 쓰기도 했어요. 좀 알려면 제대로 알고 해 나가라고요. 그리고 수련할 때 누가 시키거나 어디 있는 대로만 하지 말고
자기가 수련하는 방법을 알거나 수련에 대해서 알고 하라는 것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남의 수련 베끼거나 모방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수련이니까 내가 알고 해야 돼요. 내가 이끌어 가야 되고 그러려면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도 있어서 이렇게 좀 장황하게 설명했죠. 길은 흐릅니다. 끊임없이 흐르고 흘러가요. 모였다가 뜯었다가 채워졌다가 비워졌다가 있다가 없다가 이곳으로 저곳으로 흐르고 돌고 작게 돌고 크게 돌고 부위로 돌고 전체로 돌고 아래로 위로 돌고 좌우로 양쪽으로 돌고 위로 오르면 동시에 아래로 그러는 것이 있고 내려오면 동시에 오르는 것도 있고 왼쪽으로 돌면 오른쪽으로 돌고 위로 돌면 아래로 돌고 이것이 저것이 되고 저것이 이것이 되고 뜨겁기도 하고 차갑기도 하고 아무 느낌이 없기도 하고 그 변화와 왕래를 어찌 규명하겠어요. 규정 말고 내버려 둬요. 복잡하게 설명되어 있긴 한데 이거 하려고 엄청 고생했어요. 이거 길을 돌려보느라고 이렇게 돌려보고 저렇게 돌려보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려고 하루 종일 뒤돌아가는 거 쳐다보고 있으면 나중엔 어지러워요. 머리가 지끈거리고 돌 것 같아요. 그냥 멀미라는 멀미 그런 거 하면서 계속 이거 쓸 때는 상당히 그거 하려고 혼자 앉아가지고 내 머릿속에 그 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거 보느라고 그럴 때도 있었는데 그때 주와 입마에 빠지는 사람 굉장히 고지식한 거예요. 빠진다고 생각하니까 빠진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아주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게 막 그런 일이 생기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열이 문제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주와 입마로 하면 엄청나게 뜨거운 기운이잖아요. 주화잖아요. 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뜨겁다고 생각하니까 나중에는 내 몸을 태울 정도로 뜨거워지는 건데 뜨거운 줄 모르면 안 일어나요. 그런지 대개는. 근데 알아버렸잖아요. 알아버리는 거야. 그렇게 안다고 되지는 않아요. 또 제가 이렇게 그런 일 안 일어나요. 그러면 또 사람들이 이게 반신반의하잖아요. 또 그러면 또 오면서 안 일어나요. 뭐가 될 거라고 고민하면 그때부터 몸이 변하기 시작하는 건데 내가 애매모호하고 이해하고 있으면 몸도 애매모호해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와 입마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길을 너무 억눌러가지고 그러니까 적절한 시대에 적절하게 다른 공부를 하거나 더 넘어가야 되는 것도 있는데 안 넘어가요. 넘어가면 안 되는 줄 알고 계속 그 자리에 있다가 자기가 뒤지는 거죠. 타서. 그런 문제도 많아요. 그러니까 단전에 열을 모아야 된다. 근데 언제 다 모여지냐고요. 우선은 그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전을 하는 것 중에 단전을 만드는데 도대체 단전이 언제 만들어져요? 이걸 굉장히 고민해요. 그들. 그러니까 이게 언제 만들어지 보니까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계속 그거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안에서 이 기가 모이다 면서 나중에는 지나치게 모여가지고 이상한 문제를 일으킨다고요. 그런 것 중에 또 있잖아요. 상기도 있잖아요. 상기도 열과 똑같잖아요. 위로 올라가서 문제 생기는 건데 그거 역시 마찬가지로 올라가게 만드는 수련을 하면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지 문제 그건 모르면 또 안 올라가요. 왜 상기가 되냐고 하는 건 다 수련하는 방법을 잘못 알아서 올라가게 만든 것들이 많아요. 애초에는 그런 일이 안 생기는데 안 생기야 맞는 것들인데 어쨌든 어떤 사람이 자기 동생이 주와 입마에 빠져갖고 그러는데 근데 그 사람 주와 입마는 6가지 증상이 있는데 그거를 안 해고 그거 모르면 당신은 모르는 거라고 자기는 네,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는 거 경험한 것을 토대로 네. 이론을 만드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아까 말한 대로 도를 안다고 하는 거잖아요. 안다고 이미 하는 순간 이미 그건 아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걸 모른다니까요, 사람들이. 뭘 내가 경험했든 내가 뭘 어떻게 느꼈든 그게 뭔 상관이었어. 내 개인의 문제일 뿐인 건데 그게 보편적이지 않아. 자기가 경험했으니까 이게 보편적일 거라 생각하는데 전혀 아니에요. 그러면 주천화호나 기로 인해서 그런 거 느끼지 않은 공부법은 다 가짜라는 뜻이 되거든요. 또 그렇게 주장하는 단체가 있잖아요. 기술은 아니면 인정 안 해요. 그 수련이라고. 그게 어떻게 말이 되냐고요, 그게. 근데 그렇게 그러고 앉았다니까요. 그 주와 입마나 주천화마나 그런 것도 그런 거 가르치는 것이라 중요시 여기고 중요한 문제인 거지. 그런 걸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거나 별로 이렇게 등한시하면 전혀 문제가 없는 문제예요. 여기서는 그런 거 중요하게 여기지 않잖아요. 그런 거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도 다 넘어갈 건 넘어간다고요.
그럼 뭐 기술이나 인동맥을 안 돌리는 거 해요. 그거 안 할 이유가 뭐가 있어? 재밌는데. 근데 그들처럼 하지는 않는 거죠. 뭐 단전의 기를 모아가지고 단전을 만들어서 열을 만들어서 뭐 저 동맥으로 이렇게 올려야 된다고 하는. 그러다가 머리 치죠. 확 올라가지고 머리 치면 이제 머리가 깨지는 거죠. 이제 그때서 머리가 아픈다느니 아니면 미쳤다느니 머리에 고름나고 머리에서 문제 생기고 뭐 정신병 걸리고 미치고 많아요. 그런 문제 생긴 사람들. 미친 거죠. 왜 그 짓을 하는지 정확히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렇다고요. 충격에서 벗어나지고 절대 안 돼요. 한번 수련하다가 어떤 원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걸리면 거기에서 거기서 그냥 멈춰요. 정신적 성숙이 멈춰요. 거기서 끝나요. 몸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 정신이 거기서 끝나. 아까 말한 그분처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는 그걸 경험하거나 그걸 아는 그 시간대에서 그 사람은 더 이상 성장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 도로 봐서는 요만큼에 해당하는 그 부분 가지고 전체를 확대하면서 그것이 세상에 다 있냐 이렇게 보고 있다고요. 그건 각성도 똑같아요. 뭔가 엄청나게 깨달은 사람이 가끔 있거든요. 이상한 걸 경험해가지고 하는. 그러면 딱 그 시점에서 그 사람은 멈춰요. 깨우친 건 맞아요. 근데 깨우쳐서 끝났어요.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지나치게 경험하면 그로 인해서 뭔가 자기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데 거기서 멈춘다는 게 문제인 거고, 딱히 경험한 거 없이 이렇게 지내온 사람들은 내가 수련했는지 안 했는지 뭘 이루었는지 안 이루었는지 모르는데 몰라서 자신이 없거나 이게 좀 긴가민가하면서 그 자신감이 없어지는 것도 문제이기도 해요. 사람은 이래도 힘들고 그래요. 선생님, 내가 알게 돼서 어떤 개념을 갖게 돼서 흐르는 말씀하시고 말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개념이나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제가 경험하게 된 기의 흐름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누구랑 전화통화를 하게 됐는데 그 사람하고 전화통화하게 된 후에 몸에서 일어나는 스스로 기의 반응이라든지 내가 어떤 은영을 가졌는데 어디 산에를 가고 싶다든지 하여튼 아니면 어느 곳에 갔을 때 생기는 몸의 기의 반응이나 흐름 이런 것들은 그전에 제가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고 그런 개념이 없었는데 생기게 된 이런 기의 반응들은 그런 건 어떤 건가요? 어떤 거라고 하기 전에, 그러니까 저는 방금 전에 아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했는데, 이거는 인위적으로 어느 부분을 과장해서 확대해서 만들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고, 내가 모르는 건 보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는 그렇게 알고 그렇게만 돼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어느 부분을 과장을 한 거예요, 이게. 과장하고 그 부분을 지나치게 이렇게 집중을 해버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지. 기 흐름 몰라도 기 흐름은 일어나요. 원래 그게 맞아요. 내가 때린지 모른다고 해서 안 아픈 건 아니거든요. 근데 더 아프다고. 이 때렸으니까 난 아파된다고 자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점점 고통은 심해져요. 인간의 그런 면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몰라도 되긴 하는데 알면 알수록 더 문제가 생기는 경우요. 근데 많은 부분은 이런 알아서 자꾸 문제 생기는 경우가 있다. 그 부분을 굳이 얘기하는 거지. 모른다고 해서 기현상이 일어나지 않거나 어떤 수련의 진행에서 이루어지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모르면 모를수록 더 많은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몰라야 된다고 하진 않아요. 알아야 돼요. 알면 더 확연하게 경험할 수 있고 재밌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무조건 몰라야 된다고 말하는 건 아닌데, 이 기술련에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우선 모르게 한다면, 모르는 그런 부분에도 뭐 지나치게 집중하지 않으면 좀 편하게 지나갈 수 있는 사람이 더 많다고요. 다는 아닌데, 사실 주와 인마가 모른다고, 몰라도 이루어지는 성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안다고만, 알아서만 일어난 건 아닌데, 우선은 확률적으로 모르면 줄일 수 있어요, 부작용은.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시간이 싫어하는데, 여기 5줄은 읽고 끝내. 억지로 인위적으로 모으려 하지 말고, 그렇다고 돌리려고도 말고, 그런 것에 구애받지 말고, 목적을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잡고, 아니면 잡기 위해 자신을 알아가는 거지요. 다만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것이고, 잘 모르면서 시도하기엔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이며, 그러니 잘 알고 또 순리에 따라 하는 것을 알고 하면 오히려 좋을 수도 있으니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부분이 아까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 아닌 것도 아니고 무조건 긴 것도 아닌데,
명확하게 알 건 알고 하는 게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면이 있다고.